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모토쇼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CEO들의 프레스 컨퍼런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미국의 트럼프 시대 전기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전망을 큰 틀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CEO들과 또 관련 단체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한번 종합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내년 1월부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라는 두 사업가가 동업을 하는 형태로 나라를 운영해 가고 계획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큰 업적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공한 사람을 평가를 받고 있죠. 뭐 조만장자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성공을 했다고 하고 있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이 18세기부터 되어 온 산업혁명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성보다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식의 동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은 말씀드렸듯이 자기 분야에서는 혁혁한 성과를 냈죠. 근데 트럼프도 제가 그가 첫 번째 대통령을 했을 때 일했던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다양한 비판들을 하고 있죠. 자서전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서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제가 일론 머스크 리스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와 같이 일할 사람을 일론 머스크로 꼽았다는 것도 그렇게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고 또 주변에서 일부 지명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로 벌써 사임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동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사업은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금을 모으든지 의견을 모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듯이 동업은 결국은 그렇게 깨끗하게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4년 동안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좋게 이어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도 그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표한 사람을 뭐 추첨을 통해서 100만 달러씩 준다라는 쉽게 말하면 매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통용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는 미국을 또 바로 일주일 전에 미국을 다녀왔지만은 그런 미국은 우리하고는 다른 문화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저 우리 시각에서 모든 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시각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두 사람의 동업이 미국을 어떻게 바꾸고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뭐 그것은 또 제 관심사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상당히 관심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모터쇼를 통해서 나타난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IRA 보조금을 폐지하게 됐죠. 2022년 8월 달에 발표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이번에 오토쇼에서 많은 그 CEO들이 미국 내에서 적어도 전기차 판매가 약 30%도 감소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소한답니다. 또 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 역할을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트럼프는 4년 뒤에는 다시 재선 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이든, 트럼프, 뭐 오바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이 수시로 바꾸는 미국이 결국은 늙은 나라, 경쟁력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동차 회사마다 이제 대응이 좀 다르죠. GM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 개발 구조를 간소화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일을 하는 것은 포드하고 다르지 않지만은 GM은 그래도 올해 쉐보레 브랜드에서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5개나 내놓고 최근 들어서 다시 전기차 판매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내년 초에 쉐보레 볼트 EV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작년만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바뀐 거죠. 그걸 어떻게 될 것인가가 GM은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포드는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링컨 포함해서 3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GM보다 상대적으로 이 그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회사인데 결국은 이걸 거꾸로 말하면 GM이나 포드나 미국에서 그들이 그동안 많이
수익 달러 박스였던 픽업 트럭과 SUV 판매를 내연기관으로 더 많이 판매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고 하시 수익 우선이기 때문에 그 미국 장사업이 결국은 내연기관차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폭스바겐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들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해서 스카우트라고 하는 픽업 트럭을 별도로 이제 만들기까지 했는데 예, 그래도 이 폭스바겐은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차, 미국차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약했죠. 근데 존재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최근에는 미국 법인 사장을 또 교체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현대차만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 투자를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좀 살펴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 투자를 계속하겠다,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이제 거기서 일단 그 LA 오토쇼의 가장 그 강조해서 내놓은 게 3열 전기차 아이오닉 9이죠. 이게 또 겹치는 게 기아 자동차 EV9도 2022년에 사실은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드는 대형차죠. 근데 그때 2023년 1월부터 IRA 그 보조금이 시행되면서 미국에서 만드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EV9도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도 그 월드카 어워드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상품성에서 인정받았지만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아이오닉 5가 현대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었는데 다시 이제 보조금을 폐지되게 되면 아이오닉 5의 미국 시장에서 판매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2025년 1월부터 새로 이제 미국의 현대차 그룹의 CEO로 임명된 오세 미노스가 이번에 LA 오토쇼에서 한 말이 지금 미국 미디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성장의 원동력이며 우리는 세금 공제를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랬을까요? 모든 사업가들 하는 말을 모두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에 성장하는 시장이란 몰라도 미국 시장은 이미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현대차 그룹은 그 미국의 공무원 출신, 주한 미국 대사까지 했던 성김을 그 네트워크 부분에 별도로 사장으로 내년 1월부터 임명하면서 새로운 그 어떤 그 대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다른 시간 통해 말씀드렸듯이 로비우 나라 미국을 현대는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그 미국 내 네트워크를 움직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것을 저는 읽힙니다. 어쨌든 예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뭐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롱 나이란 제품이 등장했을 때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전기차 판매가 당연히 줄어들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으로 전기차 수출을 덜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전기차는 그만큼 줄어들고요. 또 더불어서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전기차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작은 차를 타고요. 기름값이 내려가면 큰 차를 탑니다. 간단합니다. 큰 어려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단순한 시장입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전기차 판매가 또 줄어들겠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상당히 그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리스 판매인데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미국 시장에 그래도 그동안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시장의 리스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판매에서 리스 판매가 40%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22년 말에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가서 리스 판매만이라도 IRA 혜택 세액 공제 7,500달러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현대차가 그나마 그동안 미국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 판매까지도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다른 편법으로 사용된다라고 해서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는 작년보다 27에서 30%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고 이게 당장에 눈앞에 발등에 불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세제 혜택을 유지할 것 촉구하는 다양한 성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오토스를 통해서 그 뉴스는 그 텍스트로 많이 전달해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배경에는 전기차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고 그만큼 친환경 산업에서 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4년이면 끝나지만은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정책을 갈 수는 없거든요. 세계의 흐름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이 보조금을 낮추면 그들 나름대로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뭐 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를 주장해 왔었죠. 나는 이런 식의 사업가에 과연 테슬라가 이 사업가 정신인가 하면 독식의 정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파이를 늘려야만이 그 존재감을 확보할 텐데 그것과는 다른 행동을 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IRA를 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중국산 전기차 미국 진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 근본 틀이었었는데 그 IRA 시행하고 1년 뒤에 제가 칼럼을 썼었어요. 결국은 그 IRA 때문에 미국은 중국산 원자재의 힘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제조하지 않더라도 제3국을 통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대부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또는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식 방식으로 일론 머스크 방식으로 뭐 어떤 힘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지금 당장에 미국은 2032년까지 내연기관 배출가스 규제를 통해서 신차 판매 70%를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바꾸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IRA 폐기되면은 전기차 보급률이 둔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지죠. 그럼 뭐 그게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그렇지 않아도 10%밖에 안 되는 미국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트럼프의 생각대로 그 기후 재앙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트럼프의 생각대로 계속 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뭐 불을 보듯 뻔하죠. 뭐 여러분 수시로 뉴스를 보시겠지만은 지금도 전 세계 지구적으로 엄청난 기후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당장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지만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장 먼저 바다로 가라앉을 나라에 속한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무서운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기후 재앙 문제는 지금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많은 석학들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자동차 시장에서의 미국 차의 점유율이 하락, 존재감의 약화. 그러니까 미국이 5년 전에 미국산 자동차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24%, 현재는 19%로 5%가 떨어졌는데 반면에 중국산 자동차는 11%에서 현재 18%로 상승했고 이 곡선은 계속 되겠죠. 어떤 형태로 미국이 정책을 바꾸더라도 미국만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산 차의 판매 점유율은 더 올라갈 것이고 미국 차의 판매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런 형태로 계속 규제를 뭐 없애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제대로 듣는 지도도 하고 자기 고집대로한 지도도 하고 차이가 이것이 나타나겠죠. 현재 그러니까 미국 전기차 산업 과제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걸 바이든 때부터 리셔링이라는 말로 해서 많이 끌어들였죠. 그래서 현대차도 그 공장을 지었고 반도체 공장도 삼성이 많이 짓는 등 했지만은 이제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20세기 말에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서 일본 차들이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차를 존재감을 넓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하는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은 토요타는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국내 어려움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서 현대자동차의 존재감 자체는 크게 뭐 약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미국 기업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렇다고 해외 생산을 늘리는데 그렇게 수동적이죠. 이미 GM만 하더라도 러시아, 인도, 뭐, 이 여러 나라의 철수해서 상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게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그렇게 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혜택을 줄인다는데 누가 갈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미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은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기술 경쟁력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GM이 현대차하고 제휴를 통해서 전기차 기술력을 좀 더 빨리 가겠다라는 그런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지금 또 벽에 부딪히게 됐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 호세 미노스 현대 신임 CEO로 임명된 사람은 그 GM과 제휴를 지난 그 지지난달에 발표했었는데 그게 곧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겠다 이번에 LA 오토쇼를 말을 했어요. 그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산업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산업 후퇴는 곧 경제성의 하락을 지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환경의 폐해가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정리해 보면은 일단 우리는 지금 당장에 이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두 사람의 성향상 안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CEO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말한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사업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전략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자꾸 주장하는 중국의 제로섬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글로벌 업체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중국도 그 환경 폐해에서 아주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그렇게 제로섬 게임을 계속해서 그들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구체적인 검토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 전반적으로 지금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또 다른 전쟁이 하나 시작됐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단지 경제 전쟁일 뿐만이 아니고 전기차로 갈 것인가 여전히 내연기관차로 더 다시 회귀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